지난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중국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칩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연기됐습니다. 참 장사하기 쉽지 않네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3주 전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어떤 그런 규제를 좀 피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서 중국 측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하는 지난주에도 중국향 매출에 상당 부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그쵸. 그거에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맞춰서 개발하는 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1분기 이후로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중국 측에 이제 통보했다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월에서 3월 정도로 출시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초 4분기에도 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지난 실적 시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거 자체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는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중국 측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외에서 수많은 엄청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하튼 그건 그거고 일단은 그 뉴스 자체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GPU 칩에서의 전체적인 비중이 중국과 중국 관련된 곳의 비중이 한 20에서 25%까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적 발표하는 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이너스 영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어찌됐건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압박을 받은 것이 지난 금요일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날이라서 정규장이 아니라 반장. 미국 시장은 오후 1시까지만 열렸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그날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떨어진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더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는 오늘 정규장에서 일단 판단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월가의 새로운 평가가 나온 것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요. 투자 의견을 내린 곳이 한 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소 8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 놨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변함없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여전히 피력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는 일직선이 아니라 항상 등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엔비디아만 하나만 주식 갖고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 나가는 것이 실제로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국 주식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 대로 매일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또 기회로 삼으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핫스탁입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치폴레인데요. 경기도나 오히려 좋아 치폴레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둔화기에서 좀 호재가 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웬만한 일단 미국에서 나온 브랜드들 아니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죠. 예,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몇 개의 브랜드가 대표적인 상장돼 있고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치폴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없어요. 예, 그래서 치폴레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미국 멕시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멕시코 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미국을 만들어갖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식도 외국에 나갔는데 무슨 외국 사람이 만든 한식 같은 거 보면 그들 이상하죠. 사람의 입에는 만들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타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딱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그 멕시코 사람들 이건 멕시코 음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는 것도 분명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타코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타코벨도 멕시코스를 안 먹는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멕시코의 그런 고유의 타코나 이런 브리또랑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나 여튼 그거는 이제 그들 사람의 얘기고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북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멕시칸 그런 소위 패스트푸드 같은 쪽으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지금 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주가가 회사가 또 바로 말해주니까요. 예, 주가를 예. 말해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폴레라는 거는 우리를 보면 이제 일반 패스트푸드랑 약간 다르죠. 패스트푸드는 주문하고 기다리면 번호를 불러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같는데 이거는 딱 카페테리아 같은 겁니다. 카페테리아 쭉 지나가면 바로바로 담아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아주고 우리 일반 기업체나 이렇게 학교 때 보면 학교에서 보면 학교 급식처럼? 급식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세요 하면 도 주고 내가 소고기 넣어주세요 하면 소고기 넣어주시고 그렇군요. 아니면 무슨 닭고기다 아니면 뭐 과카몰리를 넣다 뺐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뭐 유기농이다 그리고 이제 몸에 좋은 거다 얘기하면서 상당히 맥도날드 이런 거보다 한 단계 가격은 위지만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뭐 몸에도 좋은 그런 음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치폴레의 어떤 이런 인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사상체 효과 랠리를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 시즌 때 발표한 걸 보면은 올해 이 치폴레가 가격 인상을 극히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을 좀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격을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한 걸 얘기하면서 주가는 이제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다른 식당이 가격이 워낙 올라갔다 보니 치폴레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느낌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가격을 안 올린 어서의 어떤 혜택이 있었고요. 내년에 올린다는 것이 분명히 호재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원재료와 같은 인식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치폴레를 만들고 하면서 그동안 디지털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전후에서 소위 그 픽업하는 문화, 그 배달하는 문화 같은 걸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소위 디지털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분명히 이 회사의 또 하나의 관점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재료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기 보면 당연히 옥수수 가격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모든 그런 타코의 그런 베이스가 되니까요. 그렇군요. 또 하나가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인데요. 최근에 소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또 한 달 동안 또 10% 정도 가격이 하락한 거,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먹는 것이 아보카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때문에 전 세계 뭐 물 부족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환경 파괴라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재배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고 아보카도 하면 재배를 하면서 무슨 아마존 이런데 좀 산림 훼손하고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보카도가 너무 이제 많이들 먹게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아보카도가 작년에 엄청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근데 올해는 작년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작년보다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데 아보카도가 소위 과카몰리라고 이제 멕시칸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건데 중요하죠.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재료인데 그 가격이 작년보다 좀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원재료비에도 좀 혜택이 있고 디지털화 많이 했고 또 일부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보카도의 그런 과카몰리 이런 걸 만드는데 소위 로봇가 들어가는 것들을 가끔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물론 많이 쓰진 않겠으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BBQ 치킨 이런데 일부 치킨집 가면 로봇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여러분 뉴스로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인건비 같은 것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아보카도의 가격 하락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내려간 거 최근에 고공행진하던 소비값 하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치폴레는 주가에 호재 인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소 3곳이 목표 주가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 요인 추세를 가져다는 아주 백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최근 주시장 한 20일 동안의 주가가 빠른 속도로 3, 4주째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이런 레스토랑 쪽에 비슷한 걸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런 한 3분기 이후에 가장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소위 다이어트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중 감량 시장이 커지면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소위 의료기기 시장이 주가가 박살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알게 모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그럴 때마다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 1년 후에 되면 야, 저걸 안 샀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주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맥도날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한번 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맥도날드가 주가가 딱 한 달 반 정도인데 한 달 동안 주가 급반등하고 있죠. 그러네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떨어진 이유는 소위 체중 감량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고 저도 생각했고 여러분들 생각하셨는데 다만 언제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가 6개월, 1년 후에 되면 이거 좀 이거 그때 안 산 거 후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 했는데 그게 벌써 하셨죠. 지금 네. 주가가 반등하고 있겠고요. 맥도날드가 이렇게 움직이면 맥도날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냉동 감자 있지 않습니까? 램 웨스턴 주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램 웨스턴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두 종목만큼은 아니지만 거기 탄산음료 있죠. 펩시나 코카콜라도 나름 속도로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주시장의 하나의 큰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엔비디아도 좋고 테슬라도 좋고 뭐 여러분들 성장주, 꿈의 성장주를 갖고 가는 좋지만 지나고 보면 이렇게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어이없게 많이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것들 일단 워낙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말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분산 투자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찾아보면 꽤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다우 시장에서 다우 30 종목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이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근데 올해요. 극히 얼마 전까지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그 아무 이유도 없거든요. 네. 물론 작년에 IT 이런 거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지만 진짜 좋은 회사인데 주가 많이 떨어졌고 올해는 1등 반등하고 있거든요. 다우지수 30개 주식 중에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 중에서 허무하게 많이 떨어진 것들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또 전략 한 가지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스타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타그는 페라리입니다. 레이스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티커가 레이스죠. 근데 역시나 사상 최고가 랠리, 주가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보면 진짜 뭐 경기도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페라리를 한 대 팔면은요. 페라리 회사 측에서 한 대 벌 때마다 마진 남는 금액이 한 12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단하죠. 12만 달러라고 하면 BMW 메이커에서요. BMW에서 한 대 평균 판매 가격이 12만 달러 정도 합니다. BMW가. 그러니까 그 한 대를 페라리는 팔아서 남는다는 거거든요. 이익으로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라리가 지금 여러분들 주문한다고 내일 바꿔놓으면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몇 년씩 기다리는 거가 되겠고 제가 뉴스 또 찾아보다 보니까 페라리에서 SUV 모델인데 아마 아시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봤거든요. 그건 지금 4, 5년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기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심 미국 주식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4분기 한 번 제외하고는요, 꾸준하게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해 왔고요. 3분기 실적도 2분기 연속 깜짝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익은 46%. 전년 동기 대비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뭐 전기차가 팔리네 안 팔리네. 지금 경쟁이 심하네 안 심하네. 이들은 관심 없는 얘기인 진짜 것 같습니다. 딴 세상 얘기. 네, 또 완전히 딴 데는 거.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상향시켜 놨고요. 예. 8월 이후 최소한 4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페라리 같은 거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 싶은 분 계시겠지만 꿈의 차로 여기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의 차지만 드림카지만 주식은 드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실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한 4, 5년 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페라리 주식을 모아서 페라리 한 대를 살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 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이번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오는 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수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온라인 매출이요. 5.5%가 늘어서 5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이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7.5%가 늘어서 98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망은 96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전망보다 조금 더 많이 매출이 괜찮았네요. 네, 좋았고요. 예. 이 집계는 어도비 어널리틱스에서 미국의 100대 온라인 쇼핑몰에 그중에서 85개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분류는 대분류는 18개 분류로 총 1억 개 아이템을 집계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정확한 수치라고 일단 여러분들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에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한 100억 달러가 또 매출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하루에 단일로 많이 팔린 것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 약 120억 달러가 소비될 것으로 지금 어도비 측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은 그래서 앞선 코너에서도 뭐 월마트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전부 다 온라인에서도 또 모바일에서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8% 정도가 모바일, 52%가 데스크탑에서 했다 그러면 올해는 53% 정도가 모바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스토어라고 해서 직접 매장에서 가는 매출은 올해 마스터카드에서 집계한 걸 보면 1% 늘어나는데 불과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8%가 늘어났는데 지금 올해 물가 올라간 것까지 고려하면 1%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 자체는 오히려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기 품목까지 확인드리면 추수감사절 당일에는요. 항상 보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인형류라든가 게임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네요. 하는데요. 네. 바비 제품들, 바비 인형 위주. 그리고 엑스박스일지 플레이스테이션일지 몰랐는데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 있고요. 콜 오브 듀티요 게이밍기죠. 예.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이제 일반적 여러분들 스피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헐러데이 데코레이션 뭐 그런 데코레이션하는 것들이 판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는 저도 여태까지 매년 이걸 하면서 이 항목이 나온 건 처음 봤는데요. 저는 이걸 누가 사나 했더니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산 것 같습니다. 키드 크래프트 플레이 세트라 그래갖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지만 미국은 이제 단독주택이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집에 해놓은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고 이런 거 코스트코 가면 가끔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번에 제일 많이 팔린 품목이고 미니 브랜저에서 애기용 여자애들 좋아하는 거 인형류인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고 역시 이번에 스마트워치 그리고 헤드폰이요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장난감류긴 하네요. 게임도 그렇고요. 게임기도 그렇고요. 좋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인사이트까지 확인해봤고요. 여기서 굿모닝 글로벌 오늘 월요일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세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